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고 매달 168만 원씩 통장에 넣어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제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대한민국의 60,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늦게 나오고 생활비는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죠. 지난달 제가 직접 만난 68세 김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보험료를 4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약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동안 낸 돈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험 가입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매달 대출 이자만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은행 대출은 막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겪는 공통된 어려움이죠. 하지만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정부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되고 대출 이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입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매달 평균 168만 원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도 전혀 없고 상환 부담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 신청하시면 가족들과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과 정말 중요한 활용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보험료는 평생 성실하게 냈는데 정작 돈이 급할 때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신 적 말입니다. 제가 보험 관련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하소연이 바로 이거였어요. 보험료는 평생 냈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하거나 대출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종신보험 해약률이 15%였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보험료의 70에서 80%밖에 돌려받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약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매출이 줄고 직장에 다니시던 분들은 조기 퇴직을 당하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건 종신보험뿐인 상황이 된 거죠. 부산에 사시는 64세 박종민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25년 전부터 종신보험에 가입해 총 4천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고 해지환급금은 고작 2,8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25년 동안 낸 돈보다 1,20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인 보험 계약 대출은 어떨까요? 대출을 받으면 연 이자율이 보통 5에서 6%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을 빌리면 매월 이자만 8만에서 10만 원을 내야 하죠. 이러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만든 제도라 신뢰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닙니다. 기존의 보험 계약 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빚입니다. 이자도 내야 하고 갚지 못하면 보험이 해지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방식입니다. 빚이 아니라 내 돈을 당겨 쓰는 개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죽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미리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 둘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변액이나 금리 연동형은 제외됩니다. 셋째,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 시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들어드린 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면 최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연금처럼 나눠서 받게 되고 최소 3년 이상에 걸쳐 받아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연령, 가입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평균값이 168만 원이라는 수치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55에서 69세 5.5%, 70에서 79세 4.4%, 80세 이상 3.3%, 월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은 비과세, 초과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60세라면 50만 원 곱하기 5.5%, 2만 7천 원을 내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족 문제입니다. 종신보험 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돼 있는데 계약자가 임의로 유동화하면 나중에 받을 사망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지정 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세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복지 혜택과의 충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 기준이 중요한 분들은 유동화를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현금만 보면 유리해 보여도 의료급여 주거비 지원 등 다른 혜택을 잃으면 전체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고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해 봅시다. 경기도의 62세 박정우 어르신은 사망보험금 8천만 원, 납입 총액 3천만 원, 해약 시 환급금 2,400만 원, 계약 대출 2천만 원연 5.5% 제한이 있었지만 유동화를 선택해 90%인 7,200만 원을 10년간 나눠 월 6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없고 남은 10% 8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강원도의 58세 김영숙 어르신은 수익자가 아들로 지정돼 있어 가족 갈등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했고 아들이 매월 용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울산의 65세 최동수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라 유동화로 월 120만 원을 받게 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어 보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께 유리할까요? 첫째, 자녀가 이미 독립해 굳이 큰 상속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내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쓰겠다는 분들께 좋습니다.
둘째, 현재 소득이 부족한 분.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적어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치료비가 필요한 분. 넷째, 다른 자산이 부족하고 종신보험이 주요 자산인 분. 반대로 불리한 분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분. 이미 생활비가 충분한 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분. 가족 관계가 복잡해 갈등 소지가 큰 분입니다. 이제 신청 절차를 보겠습니다. 10월부터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내년부터 순차 도입 예정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으로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서류는 신분증, 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 지정수익자 동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하면 보험사가 유동화 가능 금액과 수령 방식을 설명하고 계약자가 최종 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고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실수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는 것. 수익자로 지정된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하는 것. 다른 연금과 합산해 과세되는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유동화 비율을 너무 높게 잡는 것. 90%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선택하면 실제 사망 시 남는 보험금이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급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는 것. 월 수령액만 보고 기간을 짧게 잡으면 금방 끝나 노후 생활비 목적에 어긋납니다. 다섯째, 기존 복지 혜택 영향 미고려.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등과의 충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동화 비율은 가족소득세금을 종합 고려해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자녀 둘이면 70%만 유동화해 각 자녀에게 1,500만 원씩은 남기는 식입니다. 수령 방식도 연금형만이 아니라 요양건강관리 서비스형을 조합하는 방법이 있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기금액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소통해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보험 관련 일을 하며 느낀 건 어떤 제도든 개인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라 혹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본인의 재무 상황과 가족 사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도 초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도가 안정되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 평생 성실히 모은 돈과 성실히 낸 보험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가족을 위한 것도 맞지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노후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기대하던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일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하고 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싶은지,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반대하던 가족들도 진심을 이해하면 결국 지지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동화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종신보험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예적금 등 다양한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그중 하나의 보완적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은 결국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 좋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